다른 나라 모범이 돼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때 이게 이제 국제적인 외교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뒤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조차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독일, 뭐 유럽 다 넘어서야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넘어설 때 뭘로 넘어섭니까? 우리의 가치로 넘어서야 돼요. 그 가치가 뭐냐 했을 때 오늘 말씀 나눌 것은 이제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데 보수라고 합니다. 보수가 뭐냐? 너무 말이 많습니다. 보수는 왜냐하면 가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자기가 보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유튜브로 구독자가 많은 사람이 말이 보수의 셉니다. 기준이 되냐? 그래서 한때는 누가 됐다가 또 한때는 딴 사람이 되고 어느 채널이 됐다가 또 조금만 한 2-30만 명만 되면은 자기가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보고 여러분과 나눠보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있다 정도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수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런 거였죠. 그동안 뭐였냐면은 이 보수의 가치는 딱 하나였습니다. 독립을 하고 광복을 하니까 어땠죠? 좀 어수선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어수선한 거 다 빼고 시스템 체계가 없다? 1945년 체계도 없고 뭐도 없고 제일 문제는 뭐였냐면은 배가 고팠습니다. 잘 살아보세. 네, 그래서 1950년부터 1953년에 전쟁이 있었죠. 폐허가 됐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뭐만 있냐? 전쟁 나고 나서 딱 나오면 어떻게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배를 굶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 첫 그 국회 회의록 그거를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딱 나와서 대통령 되기 전이죠. 국회를 딱 만들 때 그때 이제 목사님 보러 나와서 기도 좀 하십시오. 그 기도 안에 뭐가 있었냐면 제발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1945년부터. 그리고 전쟁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더 잘 살고 싶어졌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역사 부분에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1970년대가 돼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새마을 운동이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유일하게 있었던 보수의 가치입니다. 보수의 가치인데 이 보수의 가치가 뭐였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잘 살아보세. 네, 잘 살아보세요. 자, 이 잘 살아보세만큼 명확하고 사람들을 묶어낼 수 있는 슬로건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 한 번 있습니다. 어떤 거죠? 1987년. 뭐죠? 알 수도 없고 잘 모르겠는 민주화. 그렇군. 이거에 대해서 네. 사실 운동권 사람들은 되게 높게 평가하지만 네. 또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또 너무 낮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균형 있게 보는 그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은 잘 살아보세가 되니까 일어난 겁니다. 배가 부르니까 네. 이제 좀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를 따라왔던 모델 중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잘 살아보세의 만불까지 가능했습니다. 만불 때까지는 가능했는데 이거 이후에는 민주화가 되지 않고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 모양 저 꼴이고 1인당 GNP가 만불이 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막 13억, 15억의 대국을 이루고 경제적인 규모는 엄청 크다고 하더라도 1인당 GNP가 만불이 넘지 않는 이유는 민주화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민주화를 해야지 또 미국이 잘 챙겨주잖아요. 네. 민주화된 국가들을.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단은 두 가지의 흐름으로 왔는데 보수는 무엇을 잃어버렸냐 하면은 이 잘 살아보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민주화가 되면서 잘 살아보세 정신이 지워졌다. 잘 사라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퇴색이 됐다. 가치와 방향이 상실된 겁니다. 왜? 잘 사니까. 지금 여러분 보러 잘 살아봅시다.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면 누가 굶어 죽냐 이렇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뭐가 안 되냐면은 더 잘 살고 싶죠 사실. 이 표현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더 잘 살고 싶다. 더 잘 살아 보세인데 이 더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 뭐가 됩니까? 잘 살아보세까지는 외쳤어요. 더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 어떻게 되죠? 부자가 됩니다. 부자는 뭐죠? 적폐죠. 이 논리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잘 살아졌는데 그 다음에 더 잘 살아보는 거를 뭘로 바꿔버려요? 이 민주화 세력들은 뭘로? 적폐?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 이제 더 잘 살아보세는 적폐가 되죠. 더 잘 살아보세는 뭐죠? 혼자 더 잘 살아보세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 586 세대는 이 잘 살아보세를 어떻게 바꿉니까? 민주화를 넣어서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꿀까요? 같이 잘 살았. 아. 이걸 바뀌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앞에 가치가 생겼네요. 네. 이래놓고는 또 뭐라 합니까?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같이 잘 살아보세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면은 같이 이렇게 그런 느낌.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논리는 뭐가 문제냐? 이걸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슬로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수는 없습니다. 그쵸. 왜? 우리는 이미 잘 사는데 같이 잘 살아보세가 싫죠. 사실 내가 돈 벌어서 남을 잘 살게 한다는 것은 인간 본성에 맞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맞죠. 우리 가족은. 근데 옆집은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민족이잖아요. 그 민족주의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잘 살아보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살아봐야 되냐면은 돈을 많이 버는 잘 살아보세, 배를 채우는 잘 살아보세는 이제 끝났어요. 그럼 무슨 잘 살아보세가 필요하죠? 어떻게 더 잘 살아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70년대 이후에 보수의 가치는 멈췄고 민주주의에 다 먹혀버렸습니다. 보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주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 잘 살아보자라는 가치가 민주화 돼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자, 이제 이 민주화에 대해서 우리 대항을 해야 되죠. 그렇죠. 민주화를 저기 빨리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 일베에서 가장 잘 표현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거죠? 이건 산업화죠. 그런 식으로. 네, 이건 민주화입니다. 그러네.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갈등은 맞아. 그러면 지금의 새로운 보수는 뭔 가치를 가져가야 되느냐? 그게 이제 하나 남아있는 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포인트네요, 정말. 네. 왜냐면은 이게 그 아무래도 또 젊은 사람들이랑 그 산업화 했던 분들의 또 그 괴리가 뭐냐 하면은 아까 저희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노력이잖아요, 노력. 그래서 저는 지금 다련 쌤께서 얘기해 주실 그 보수의 가치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살아보세가 뭐예요? 노력해서 잘 살아보자. 노력해서 잘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쵸. 이게 노력해서. 뭐예요? 갈아넣기 사람. 산업화. 네. 민주화는 뭐 합니까? 민주화는 같이 노력? 이 노력에 뭘 합니까? 빨대를 꽂습니다. 왜? 이럴 수가. 같이 가야 됩니다. 비유가 정말 좋다. 네. 같이 가야 되니까 뭐 합니까? 빨대 꼽아야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이 빨대를 누가 꽂습니까? 586? 586 꽂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자 나에게 빨대를 꼽아라 이거 아니라 저 새끼한테 빨대를 꼽읍시다 그래가지고 다 뭐합니까? 적폐 세력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빨대를 꽂는 거죠. 그럼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이 적폐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빨대는 어디다 꽂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적폐를 찾습니다. 그게 지금의 586의 어떤 흐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2000년을 넘어선 2020년에는 사실 2000년에 세워졌어야 되는 가치입니다. 왜냐하면은 70년, 8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90년이나 2000년에 세워졌어야 되는 가치인데 못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해? 계속 빨대만 찾아가지고 지금 30년간 우리는 그동안의 성과에 빨대만 꽂아왔습니다. 그게 사상의 빨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상은 뭐냐 이거? 새로운 사상.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쨌든 잘 살아보세요. 이거는 똑같은 잘 살아보세입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정상이 정상되는 좋은 말입니다. 세상입니다. 훌륭하군. 그러면 이 정상은 뭐냐? 첫 번째 정상. 이 정상은 노말입니다.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상은 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상이 정상되는 세상, 노말이 탑이 되는 이런 세상이 돼야 됩니다. 아주 좋네요. 노말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노말이란 게 이거를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인 거지. 칠판 판서 장난 아니시네요, 능력이. 정리가 쪽쪽쪽 되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빨아주면 안 되고. 아니 저 진짜 좋아서 그래요. 잘하시네. 그래서 이제 하나 할게요. 우리는 상식적인 걸 다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아까 전에 제가 밖에서도 경제 뭐 사면서 이러잖아요. 상상을 사면서 이런 거 다 학교에서 배운 거죠. 그런데 우리 또 학교에서 배운 고등학교 수능 마지막
그때 배운 수학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확률과 통계. 우리는 확률과 통계를 알기 위해서 고등학교 수학을 거의 다 하는 거예요. 미적분은 그 확률과 통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학에 가서는 더 많은 걸 푸는데 일단은 고등학교까지 나왔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기본적인 확률과 통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확률과 통계를 하냐 안 하냐? 안 하죠. 안 하지. 왜? 3학년 2학기 마지막이거든. 수능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예. 소홀하겠네요. 아마. 소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확률 통계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게 뭐죠? 보아뱀의 코끼리입니까? 그렇죠. 그거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정규. 이 정규 분포로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자연수 2가 나와요. 근데 이 자연수 2는 뭐냐면은 되게 자연적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수라고 하는 이 2를 통해서 이런 정규 분포를 얻어내는 함수를 만드는데 거기까지 제가 못 외웁니다. 너무 어려워. 그거 외우고 있을 시간은 없으니까. 네. 근데 이런 타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냐 하면은 우리가 맨날 하는 그놈의 여론조사 이겁니다. 이거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 오차 범위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통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확률의 분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를 가지고 뭘 하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편적이다. 여기가 평균이면 이 평균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갖고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통계를 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고등학교 때는 95%의 확률과 99%의 확률로서 통계 범위를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99%라고 합시다.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은 보편성을 찾아야 돼요. 그 중에서의 보편성. 네. 그 인간의 보편성을 찾아야 되는데 예. 인간의 보편성을 왜 못 찾았냐? 그건 민주화 때문에 그래요. 자, 민주화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수자를 강조합니다. 자, 이쪽에 하류층의 소수자가 있고 또 누가 있죠? 상류층의 소수가 있죠. 586들은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나누냐면 여긴 적으로 보고 여기는 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적을 무찌르면 이 평균이 내려갑니다. 왜? 잘 사는 사람을 없애버리면 평균이 내려가죠. 그럼 그 평균이 다 누가 됩니까? 자기 편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소수자의 정책들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내놓는 정책들이 뭡니까? 다문화. 제일 중요한 거 성소수자. 그렇죠. 다문화. 그 다음에 다문화, 장애인. 이런 분들은 사회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존재하죠. 존재하지만 뭘 떨어뜨리냐면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 해야 됩니까? 보편성을 채우고 나고요. 이 보편성을 채우면 뭐가 생기냐면은 효율성이 생기는 겁니다. 보편성으로 효율성을 채우고 난 다음에 소수자를 챙겨야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적은 뭡니까? 여기도 1%인데 상위 1%는 뭐가 있고 하위 1%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두 가지를 찾아야 봐야 돼요. 그래서 상위 1%는 뭐냐? 여기는 법을 벗어납니다. 법망을 벗어납니다. 벗어나려는 욕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검수완박이 어제 통과된 거예요. 그 때문에 법망을 궁리를 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 하위 1%는 어떻게 됩니까? 얘네는 법망을 벗어나려고 그러고 얘네는 이 법망 안에 들어가는 걸 포기합니다. 얘네가 포기했을 때 일어나는 건 얘네는 뭐 하냐면 탈법을 해가지고 편법을 해가지고 법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뭐 하냐면 살인, 강도, 강간 다른 방식의 일탈. 네, 일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탈을 할 때 여기는 눈에 안 보이고요. 여기는 눈에 보이는 거죠. 왜 여긴 눈에 안 보입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아요. 돈이 있고 권력이 그렇죠.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합니까? 그냥 바로 9시 뉴스에 이제 나오는. 분노가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망 안에 들어오도록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살인 안 하고 강도 안 저지르고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면 너네는 요 정도의 삶을 인간답게 살 수 있어를 계속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얘네를 이 보편성보다 더 잘 살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좀 이상한 거죠.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보편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성소수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하지만 보편적인 성다수자보다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보수예요.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보편성에 있습니다. 인간의 보편성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으로 취급을 해줍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잔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인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의 효율성을 챙겨야 되는 거죠.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때 이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편성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데 이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걸 자꾸 누리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파괴해야지. 비용이 엄청 듭니다. 비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조금 더 편하게 해주려다 보니까 비용은 엄청 들었는데 우리들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 변하면 우리가 변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뭘로 가야 되냐면은 보편성의 회복입니다. 우린 보편성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회복을 하려다 보는데 그 단어를 못 찾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내가 보수고 내가 기준이고 나한테 맞춰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보편성 안에서 잘 살아보세를 이제 오늘날의 단어로 바꿔보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단어로 바꿔보자면 옛날에 1970년대에 잘 살아보세의 개념은 첫 번째는 자유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효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정이었죠. 사실 이 공정함은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이거는 돈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데 2020 그 개념으로 뭘로 가야 되냐면 이 자유가 독립으로 가야 됩니다. 개개인은 국가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자유를 국가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더 이상 예속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속은 어디서 오냐면 노예가 왜 예속이 됩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예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자유에 넣어서 독립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입니다. 효율. 뭘로 가야 되냐면은 경쟁의 우위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남이 해놓은 거를 빨리 따라가는 게 잘 살아보세였습니다. 1970년대는.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무조건 노력이 필요했죠. 근데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쟁 우위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특출남, 참신한 게 필요하겠네. 예, 아이디어, 그 다음에 모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출남과 아이디어, 모범을 다 뭘로 해줘야 됩니까?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이 지적 재산권이 보호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퇴하는 겁니다. 발전을 못하는 거고. 자, 이제 공정은 뭘로 갑니까? 공정은 카르텔의 척결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개개인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걸로 우위를 점했다면 이제는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들을 박살내야 되는 거죠. 지금 왜 국민이 분노합니까? 이 586들이 뭘 만들었어요? 카르텔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야 되냐? 보편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이 잘 살아보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잘 살아보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더 잘 살아보세는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됩니까? 그거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살아보세는 뭡니까? 다른 나라 모범이 돼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국제적인 외교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뒤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조차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독일, 유럽 다 넘어서야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넘어설 때 뭘로 넘어섭니까? 우리의 가치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뭐냐 했을 때 저는 적어도 동북아시아에 아니면 동남아 포함해서 아시아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K-팝이잖아요. K-팝이 지금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까? 문화의 리더가 됐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예전만 하더라도 아시아 문화권의 리더는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일본이었죠. 왜?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만화가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소설이 나온 게 다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어디가 나왔습니까? 홍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영화, 홍콩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쭉 나오다가 중국한테 홍콩이 먹히면서 그 문화의 리딩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찾은 게 한국입니다. 그러면은 문화에서만 그렇게 가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시스템에서 동북아, 동남아, 아시아의 리더가 될 수가 있다. 동아시아의 리더가 되는 한국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정리한 거는 뭐냐면 보편성입니다. 첫 번째 보편성은 정규분포. 네, 정규분포고요. 이 보편성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보편성에서 1번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독립된 개인. 두 번째는 경쟁 우위. 세 번째는 카르텔이 없는 겁니다. 카르텔 없는 공정성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국가의 힘, 국가는 어떻게 독립합니까? 그 다음에 회사는 어떻게 독립하고 개인은 어떻게 독립하는지가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의 독립입니다. 그 국가의 독립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의 독립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힘이 있어야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지금 미국에 예속되거나 이런 게 한미동맹이라는 거는 미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가면서 이 영향력을 받으면서 우리의 국력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예속됐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예속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다른데 예속되고 싶어서? 빨대를 꽂아보니 맛있잖아요. 일본의 빨대 꽂았을 때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미국의 빨대를 꽂으니까 미국의 식민지고 삼성의 빨대를 꽂아보니 삼성의 식민지고. 그렇군. 빨대를 꼽을 때마다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네. 그렇죠. 빨대는 꽂았는데 왜 꽂았냐 그러면은 내가 꽂은 게 아니라 니네가 이렇게 한 거잖아. 내가 갖다 꽂았잖아. 자, 그 다음에 기업의 독립이 있습니다. 기업은 어떻게 독립합니까? 이 기업은 좀비 기업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이 독립하지 못하고 다 뭐 하고 있어요? 점점 국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들 다 보면은 뭐가 소원인지 아십니까? 카카오에 합병되는 게 벤처기업의 큰 목표입니다. 자력갱생이 불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찾는 그 세금 기생충들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다 먹고 있죠. 그래서 기업이 독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독립합니다. 개인은 어떻게 독립합니까? 부모로부터 좀 제발 그치. 좀 독립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1순위죠. 부모 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을 벌어 볼 수 있을 때 독립이 가능합니다. 100만 원이라도 벌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때 부모로부터 독립한 가능한 거고 부모 세대로부터 독립이 가능한 거고 맞아요. 꼰대 세대로부터 독립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개인이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독립에는 정치적 독립이 있고요. 경제적 독립이 있죠.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언제 독립합니까? 인생을 두고 나이대로 보면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고 이게 사춘기입니다. 사춘기가 와서 독립을 그렇구나. 하는데 네. 부모의 간섭 안 받으려고 그러죠? 하지만 네. 이 다 핸드폰비 내주고 집에서 먹고 재워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으나 경제적으로는 독립 못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취업을 해야죠. 그렇죠. 자기 능력을 키워야죠. 그렇죠. 일을 하고. 이 문화가 없기 때문에 MZ 세대한테 자꾸 이상한 짐을 쥐어주고 캥거루족이라고 외치고 M4 세대라고 외치고 결혼 못한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발 뻗을 수 있는 몇 평의 공간이 내 자유입니다. 그쵸. 내가 있는 공간만큼의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만큼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쵸. 생각해보면. 내가 옷을 다 벗고 다닐 수 있는 그 공간이 그쵸. 독립된 공간. 나에게 허락된 공간이지. 오, 좋은 말이네 아주. 근데 대부분은 뭐 하냐면은 경제력은 없으면서 정치적으로 그치.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 그쵸. 내가 누려야 될 자유는 이만큼인데 내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나는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요만큼밖에 없지. 그냥 작은 거예요. 그쵸. 기업이 독립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의 효율성을 가지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국가가 독립하려면 뭐 합니까? 국방이 가능해야 되고 경제가 가능해야 되죠. 경제 의존도가 크면 클수록 독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경쟁력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 경쟁력은 어디에 대한 경쟁력입니까? 옛날에는 우리끼리 경쟁을 하면 됐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전자는 뭐 LG, 삼성, 대우 뭐 이랬고 자동차는 현대, 기아, 쌍용 뭐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게 글로벌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2위 기업이나 3위 기업은 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뭔 시장을 못 보냐면은 글로벌 시장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몇 손가락이 안 들고 그 기업들이 다 먹여 살립니다. 사실 삼성과 현대가 우리나라의 한 70%는 먹여 살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기업을 욕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을 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 빨대 그만 꽂고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글로벌화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세금을 쓰는 곳을 기업한테 쏘면 안 됩니다. SOC에다가 써야 돼요.
인프라 간접 자본에다 써야지 자꾸 기업에게 쏠려고 하면 안 되고요. 특정 산업에게 쏠려고 하면 그거는 1970년대 이미 끝났습니다. 그치.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기업들이 막 차고 나올 수 있게 그 환경을 만들어 주죠. 그걸 안 하니까 이제 나라가 골로 가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카르텔을 없애야 되는데 첫 번째 카르텔이 뭐냐면은 정치적인 카르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의 카르텔이고요. 그 다음에 조폭과 그 다음에 금융의 카르텔입니다. 이거 보시면 다 나와 있죠. 자, 정치적 카르텔은 뭡니까? 카르텔 586? 운동권? 운동권이죠. 운동권 카르텔? 자, 국민의힘에는 운동권이 없습니까? 있죠. 민주당에는 당연히 있죠.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짬짬이. 검수완박을 만들어낸 겁니다. 국민의힘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이? 젖잘싸 하던 거죠. 기업의 카르텔은 뭡니까? 담합입니다. 라면 값을 같이 올리고요. 치킨 값을 같이 올리고 아이스크림 값을 같이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담합하면 뭐합니까? 세금만 때리지 정상적으로 바로잡지 않습니다. 기업의 담합들도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를 이 담합을 뚫고 누군가 들어왔을 때는 비용으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획기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은 깨진다? 아니 담합이 깨지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깨고 들어갈 수 없는 진입장벽을 엄청 치는 거죠. 이 담합으로 인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 담합이 뭐냐면은 신생 기업들이 혁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네, 가장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조폭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 카르텔은 뭡니까? 금융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빌려주고 누구에게나 정보가 고르게 분포가 돼야 되는데 정보의 빈약성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옵티머스 같은 사건들이 그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면 금융 사기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네 부분에 대한 감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게 공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정리를 하는 거는 보편성입니다. 보수의 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보편성입니다. 그럼 오늘 정리를 하자면 딱 이거죠. 보수란 보편성을 수호하는 거. 아주 깔끔하고 좋네요. 보편성 수호가 뭡니까? 이 보편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상식이라고 합니다. 커먼 센스. 네, 커먼 센스. 커먼 센스가 뭡니까? 시민 의식이죠. 이 상식을 지켜내는데 온갖 힘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편성을 우리가 보편하다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편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게 어디에 있습니까? 가세현일까요? 뭐 신의 한 수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시민들의 보편성을 같이 논하고 그걸 세워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모든 단어가 다 무너졌습니다. 586 운동권들이 평화의 개념도 다 깼죠? 모든 개념들을 다 부셔놨습니다. 단어 쓰기가 너무 무서워요. 다 망가져가지고. 민주화란 단어 자체도 망가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참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다 세우겠습니까? 제가 무슨 신이라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보편성을 다시 수호하고 리빌딩 해줘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천천히 나아가고 천천히 그렇죠. 쌓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크게는 보편성 수호입니다. 근데 이거는 슬로건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슬로건은 정상이 정상되는 사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에 테스트 방송을 해봤는데요. 딱 너무 좋았고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은 앞에서부터 꼭 그냥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네요. 뭐 반응이 좋으시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효율성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또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개념보다 사실 보편성이라는 개념이 제일 좀 와닿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왜냐면 지금 그런 기준들이 많이 다른 나라도 무너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많고. 그렇죠. 그거에 가장 앞섰던 것이 PC주의고. 그렇죠. 보편적으로 누구나 상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그렇지 않아라고 외쳤고요. 그렇죠. 그런 운동들이 그렇게 하면 이제 너 혐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다수들이 힘듭니다. 그렇죠. 자, 그냥 개념 하나를 들자면은 뭐 이거 장애인 쪽을 들어서 좀 그런데 좀 이해가 쉬우라고 하는 거죠.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가볍게 그 임산부석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약자석이 있어요. 그럼 거기 앉으면 돼요. 사실은 원래는. 그치. 근데 그거를 굳이 분홍색 좌석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강제화시키는 거는 그치. 그런 것들이 사실. 그치.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길을 만들었어요. 이 길을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여기가 차도. 인도와 차도가 있고 여기는 건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도가 좁을 때는 인도가 좁아요. 인도가 이렇게 좁다고 생각해보세요. 인도가 좁을 때는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이만큼을 차지할 때 이만큼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보편성이 이만큼을 감당하려면 인도가 이만큼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것에서 보편성이 이 장애인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이 정도 넓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소수자의 배려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넓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자꾸 주장을 하면은 보편성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너무 좁아집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50%의 길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나머지 50% 사람들은 길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넓어져서 여기에 한 10% 정도 차지하고 여기 90%가 보편성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보편성은 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PC는 뭐냐면은 이렇든지 상관없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효율성은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오늘의 개념은 우리는 보편성입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를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보편성인데 이렇게 보편성이 있는데 이 보편성을 획일화 시킵니다. 자꾸 여기 이게 기준이 돼서 이 평균에 맞춰라 하고 이렇게 밀어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면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보편성은 획일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양성이 사라지고 이걸 획일화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소수들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여기를 강조합니다. 이제 이렇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이 없어집니다. 모더니즘입니다. 정규 분포는 모더니즘이라고 했습니다. 모더니즘. 왜 모더니즘이냐면은 보편성을 만들고 이 보편성에 모듈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효율성을 이뤄낸 게 근대화고 그걸 모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모던이란 게 근대화가 아니라 그냥 모던 사회고요. 그 해석은 현대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던에서 나온 게 모듈인데 이런 개념들을 우리는 다 잊고 있습니다. 모듈화되는 것이 마치 획일화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래서 정규 분포에 우리가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이런 보편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반응이 좋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